리크루팅 프로세스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응시 자격은 사실 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뭐 차별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졸업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졸업도 안 하시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서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시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의 각각의 전형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원서 접수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영일 대리가 좀 이야기를 했겠지만,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제출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1분 남았을 때 딱 클릭했는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자가 몰려서 제출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좀 접수를 해주기 바라고, 보면 모집 직무나 근무지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필기 전형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서류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력사항이랑 그 다음에 그 자기 소개서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력사항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기 힘듭니다.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 없고 자격증 없는 사람 없고 학점 안 좋은 사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이나 해외 체류 경험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면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래비 세운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자기소개서구나. 여러분들은 이 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설마 다 보겠냐라고 하는데 다 봅니다. 밤새서 보고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 좋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한 개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개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는 좋은데, 저희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죠. 쭉 읽다 보면 갑자기 기아 자동차에서 내 최고의 열정과 패기를 보이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필기 전형은 4월 1일 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나 우리나 복수 지원을 해도 됩니까? 네, 복수 지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원하셔도 되고 글로비스도 지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인적성 검사 보는 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신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적성 검사 날은 똑같은데 현대기아는 HKAT를 보게 되고요. 저희는 그거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크게 두 가지죠. 적성이랑 인성입니다. 면접 전형은 크게 아까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 면접, 두 번째는 이제 팀장급 면접, 세 번째는 영어 인터뷰입니다. 영어 인터뷰는 토익 스피킹 8레벨인가요? 8레벨하고 오픽 어드밴스드인가요? 그걸 획득하게 되면 면제를 해주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영어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토론 면접은 이제 한 조별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한 5분간 여유를 주면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고 대화를 못하게 하고 본인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찬성 반대를 정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행자냐 사회자 이런 게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내에서 잘 경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혹은 본인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지, 그 의사 전달을 명확히라고 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을 뽑자가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근거에 바탕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사 상식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실무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학교나 기타 학점이나 지역이나 이런 등등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인사팀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에 좀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전혀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죠?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물류회사 기초 지식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핵심가치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의 뜻과 본인의 가치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면접 질문은 역량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이나 경험이나 사례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임원 면접의 핵심 포인트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냐?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 마인드, 하나하나 행동, 그리고 말하는 자세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됩니다. 뭐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질문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를 잘 아냐? 핵심가치 인재상에 대해 잘 아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잘 아냐? 이런 부분들은 핵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또 이제 실무 면접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외 물류하고 해상 운송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해상 운송인 줄 알고 해외 물류를 지원하거나 본인은 해외 물류인 줄 알고 해상 운송이 지원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드니까 채용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의 직무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은 뭐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이제 100초 스피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실무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자기소개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임원 면접할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질문을 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서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그 인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을 어떻게 강력하게 본인을 각인시킬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